고 3교시 때는 실습할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 전액반 같은 경우는 빡빡 걸렸더니 실습할 시간이 없어갖고 후반부가 도로 다 까마오셔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 우리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빈 창을 지난 시간 거 복습하면서 만들어보죠. 프리미어를 일단 구동해주세요. 프리미어를 구동해주시고, 자, 요런 창이 나오면 뉴 프로젝트에서 딱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프로젝트, 즉 새로운 영상 내가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든다. 프로젝트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야기들 있죠. 사실 이 프로젝트 옛날에 설명할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 아주 편해졌어.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영화? 엔드게임 보셨어요? 엔드게임? 안 보셨어요? 예? 이게 요즘 낮에 친구들한테는 스타워즈 얘기했더니 스타워즈 모른대. 그래서 아씨 이렇게 되는데, 자, 옴니버스 영화라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옴니버스? 옴니버스 앨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 가수가 하나의 음반을 만드는 거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그랬었어요. 프로젝트가 옴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담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블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마블의 엔드게임 같은 거 있죠. 엔드게임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보신 분들은 어벤져스라는 히어로들 집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이언맨 이야기가 있고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가 있고 블랙 위도우 이야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주체되는 이야기 나올 때 캡틴 아메리카랑 같이 대화하는 씬들이 모여 있고, 이런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를 만든다 그랬죠. 시퀀스들이 모여서 그리고 프로젝트, 즉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요거는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어떤 거 할 거다라고 미리 지정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안 정해줘도 언타이틀이라는 이름 아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저장하고 다니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오늘은 첫날, 둘째 날이긴 하지만 첫날이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져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로케이션 요건 뭐냐? 바로 첫날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요 프로젝트가 어디 저장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뒤에 보면은 이런 꺽쇠 있습니다. 제가 꺽쇠 보이면 뭐 해보라 그랬죠? 눌러보라 그랬죠? 딱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의 경로가 나타나게 돼요. 요거는 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가 프로젝트가 여기가 등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습관을 들이면 조금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리미어는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넌리니어 방식이라 그래갖고 원본 파일을 유지하고 걔를 링크를 땡겨다가 활용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돌릴 때 버벅버벅 거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얘가 바로 하드 메모리라는 걸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보시는 게 여기 뒤에 보면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있죠. 여기 써 있는 거 제네럴 오른쪽에 딱 누르면 뭐 복잡 실형 이런 문구들이 다 떠요. 보면은 캡처 비디오가 저장되는 공간, 오디오가 저장되는 공간, 비디오 프리뷰, 오디오 프리뷰, 프로젝트 오토 세이브가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공간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SSD, 하나는 HDD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SSD예요. SSD가 요렇게 칩같이 생겼어요. 요만해요. 진짜로. 근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로 거기다 뭐를 쓰냐? C 드라이브로 맞춰놓고 윈도우나 프로그램들을 깝니다. 좀 빨리 돌아가라고. 근데 얘의 단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비싸다. 비싸다.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공간이 작습니다. 250기가 좀 많이 써 500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프로그램이 다 무거워서 무겁다고 표현하는 건 용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야 C 드라이브에다가 많이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여러분들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영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외장하드를 주로 많이 쓰세요. 거기에 이렇게 경로를 다 그 외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장이나 프리뷰 같은 거 빨리 되는 거는 C로 두고 시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저장되거나 데이터들 이런 소스들 저장하는 거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경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브라우저라고 써 있죠? 밑에 보면 이 공간 있는 거는 이 지금 하드디스크, HDD, 일반 물리형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나중에는 바프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작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로를 그럼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 요 브라우저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탐색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넓은데 이런 데가 넣어주고 이렇게 지청을 폴더 선택을 딱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음.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경로를 바꾸면은 캡처 비디오라는 데가 여기 커스텀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세이브 에즈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위치를 나눠주면 커스텀으로 바뀌어지고 맞춰 놓으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로 돌아가게 돼요. 자, 제네럴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까 로케이션 여기 저장되는 위치 C 드라이브로 선택돼 있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브라우저를 내가 원하는 D 드라이브 뭐 여러분들이 넓은 공간을 여기다 쓰겠다고 폴더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래치 디스크가 어떻게 한 방에 다 이 D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제네럴에서 브라우저에 했던 겁니다. 자, 요거 하고 여기까지나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화면 이렇게까지 나오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부터 보죠. 제가 이거는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요 프로젝트 화면에 진한 씨는 혹시 얘기했었어요, 이거? 냉장고라고 불러요. 냉장고.
여러분들 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리로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요리.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영상 만드는 거 있죠. 걔를 요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게 요리사의 실력은 일단 터치하고 그리고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그죠? 자, 재료를 만약에 사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다 넣어야 되죠. 마트 갔다 오면. 우리도 쇼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이 프로젝트가 냉장고라 그랬어요. 정식적으로 쇼핑을 하러 가는 거 볼게. 자, 쇼핑은 어떻게 가냐? 정식 루트는요, 이 파일에 있습니다. 파일. 파일에 임포트. 컨트롤 I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고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탐색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있는 거나 이런 것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컴퓨터로 갖고 오셨겠죠. 그죠? 아니면 카메라를 직접 열어서 아니면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이 탐색기에서 파일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내가 다운받은 거 아까 우리는 그 연습 소스 다운받은 거 있죠? 압축 풀으셨죠? 거기로 가는 겁니다. 다운로드에 연습용 소스원. 그러면 이렇게 촬영한 소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가 마트야, 마트. 물건을 사갖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요 소스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컨트롤 A를 누르시던지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클릭해서 쭉 긁어버리면 이렇게 선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뭐하냐? 나 이거 구매할 거야. 바로 열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꽝 누르면 자 이렇게 물건을 사서 장을 다 봤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재료를.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쇼핑을 하셨다면 총 냉장고에는 23개의 아이템이 들어오게 돼 있을 거예요. 자, 23 over 23 아이템 써 있는 거는 23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 23개가 선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풀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깥쪽 풀어주면 23개 아이템만 있다고 글자가 바뀌죠. 여기.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23개 중 하나만 선택됐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자, 냉장고를 보니까는 냉장고가 되게 좁아. 자, 보는 방식을 나눠 놓을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상 클립 하나하나에 클립 아이템들을 하나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화면은요. 썸네일이라 그래갖고 요 영상 클립의 한 장면을 미리 보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촬영해갖고 뭔가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촬영한 게 이렇게 미리 보기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응?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시간이 써 있고 뭔가 다각형의 찌글찌글찌글한 형태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바로 요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영상이 있으니까는 영상이니까 그림이 보이죠. 얘는 동영상인데다가 뭐가 있다는 거다? 사운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클립은. 이 클립은 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소리가 없으면 요 마크가 없어요. 영상에서. 이미지 같은 건 소리가 없죠. 그런 거는 요 마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이거? 고잉온 돼 있는 거. 그쵸? 네? 그쵸? 요거는 바로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처럼 소리만 있다는 뜻이에요. 영상은 없고.
자, 그럼 요거는 뭘까, 뒤에는요? 맞아요. 요 클립의 전체 영상, 전체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위가 조금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은 요 위쪽에도 숫자들이 빵빵빵빵빵빵 있는 것들 있죠? 자, 요거를 설명하면서 요거 그때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장고에 이렇게 장을 봤는데 저녁들은 다 드시고 오셨어요? 안 드셨죠? 배고프시겠어? 먹고 싶은 거. 해물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대답하시면 돼. 본인 좋아하시는 거. 아, 그렇죠. 베스트. 저기 채식주의자는 안 계시죠? 자, 생선으로 해볼까요? 생선. 자, 지금 사온 게 저는 포그 템플스 요치 mp4라는 파일을 생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위쪽에 소스 패널이라고 있죠, 여기. 그죠? 여기에다가 요 파일을 올릴 거예요. 올리는 방식은 간단해요. 잡아다가 올려놓으면 돼. 아니면 너 올라가 따닥 두 번만 당겨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발생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여기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리로 따지면 얘는 도마예요. 이 클립을 간단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보겠어요. 여러분들 클릭해서 이 화면 바꿀 때마다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요 파란색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나는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눌려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요거는요 각자 패널들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패널들 어떻게 눌러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메뉴들이 틀려질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냉장고 도마라고 얘기했지만 각자 독립된 영역들이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요거 숫자 얘도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택되어 있거나 눌려져 있다 그랬죠? 그죠? 얘는 뭐 해야 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전체 요 숫자 같은 애들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는 저는 5 하고 5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 파란색의 요 말뚝 보이세요? 요 말뚝이 위치하고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뚝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쟤는요, 이름을 인디게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자, 동영상은 저번 시간에 우리 일어날 때 초당 30장의 이미지가 뭉쳐져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30장의 이미지 각 초당 이렇게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까지만 해도 15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컷 보이는데 그때 어느 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재생헤더라고도 불러요. 재생헤더. 재생헤더가 처음에 저도 되게 웃었어. 왜 웃었을까요? 재생은 한자예요. 그죠? 헤더는 영어잖아. 쓰기는 한글로 써놨어. 그래, 우리 유머 코드가 좀 틀리긴 하죠. 좋습니다. 아무튼 보고 신기했어요. 자, 근데 계속해 가보면 저 인디게이터라는 친구가 어느 장면, 어느 그림을 보여주든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 시간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 인디게이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돼요.
사건 내면 동영상이 움직이듯이 보이시죠? 요 장면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봐요. 나는 정석으로 보고 싶은데 밑에 보면 플레이 버튼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의 단축키가 뭐다? 바로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플레이를 했다가 누르니까 멈춰지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찾아서 플레이했다가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아는 걸로 봤는데 자릿수가 몇 개예요? 지금 4자리죠? 관계를 모르겠어. 원래 이거 좀 그나마 좀 썼었는데 잘 안 되네. 자, 맞춰봅시다. 제일 앞에 숫자는 뭘까요? 시. 오, 훌륭해요. 두 번째 거는 분. 세 번째 거는 초. 네 번째 거는 초 밑에 단위는 모르죠? 자, 아까 답을 알려줬어. 동영상은 1초에 몇 장의 이미지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30장, 29.97이 넘어간다 그랬죠? 바로 맨 뒤에 거는 뭐예요? 그 마지막 장인 프레임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 분, 초 하고 프레임 단위를 들어간 거예요. 자, 29프레임 다음에 어떻게 돼? 30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요거는 원본 소스가 24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돼요? 23 다음에 24가 아니라 1초로 바뀌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는 단위수 인디게이터 움직이는 거는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도 있어. 한 프레임씩 어떻게? 바로 방향키를 씁니다. 키보드 좌우측 방향키 눌러보세요. 한 프레임씩 이동하죠. 자, 그럼 얘는 몇 초에 움직여가? 아무 초에는 23, 다음에 몇? 24로, 즉, 안 되고, 다음 초로 넘어가죠. 그죠? 요렇게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인디게이터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나야 될 보조키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바로 시프트예요. 시프트. 다른 프로그램에서 워드 칠 때 빼고는 시프트 잘 등장 안 하죠. 근데 프리미어에서 이 시프트가 아주 유용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은 배속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좌우측 움직일 때 한 프레임씩 움직였죠. 그죠?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10프레임씩 움직입니다. 단위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 드려볼게요. 저 재생헤더를 어떤 영상에도 상관없어요. 몇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3초로 이동해 보십시오. 3초. 어떻게 될까요? 3초. 재생헤더를 3초로 이동해요. 어떻게? 이거 열심히 눌러서 이거 말고 마우스로 잡고 움직여줄 수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의외로 프레임 단위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 어떡하냐? 얘가 아까 제 파란색 이거 뭐라 그랬어? 눌려진다 그랬죠? 여기한테 숫자를 직접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꼭 전체 블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풀고 이렇게 숫자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되는데 피곤해요. 그러면 3초는 어떻게 넣으면 돼? 3 하고 뒤에 프레임이 00이 더 붙어주면 돼요. 즉 300이 되면은 얘가 3초가 됩니다. 3만 누르면
3프레임으로 가게 돼요. 괜찮으세요? 3초. 자, 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번에 5초 12프레임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주면 돼요? 512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512, 5초 12프레임인데 내가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한 1초 15프레임 정도 더 갔으면 좋겠어요. 몇이에요, 그러면? 1초 15프레임. 512에다가 더해갖고 뒷자리는 또 24로 끊어져서 하나 사 반올림하고 머리 아파졌죠? 그죠? 괜찮아요? 다들 산수 잘하시나 보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선택하고 더하기 1초 15프레임 115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엔터를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연산을 해서 인디게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줄인 거는요. 유튜브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녁반들이나 여러분들 쪽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시간을 그닥 구애를 안 받아요. 그죠? 정통 납제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왜? 이유는 그 친구들은 방송국으로 만약에 취업을 하잖아요. 시간이 돈이에요. 15분짜리 영상 만든다는데 자기 맘대로 15분 30초 이러고 보내잖아? 요거 더 먹어요. 30초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내니까 제약이 없습니다. 응? 그냥 여담으로 좀 첫 시간에 좀 길게 나오니까 정통 그 방송 영상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카메라, 구도, 그 문법 이런 걸 다 따져요. 영화나 이쪽에서. 근데 유튜브 쪽에서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 대화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영상 문법이나 이런 거 안 따져요. 진짜 영상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막 풀샷 잡았다가 유튜브 보면은 풀샷이라고 전체 화면 나갔다가 클로즈업 나왔다 막 필요에 따라서 화면이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방송은 그렇게 하면 방송은 못 나가요. 옛날 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뭘 찍은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돼. 영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근데 유튜브 쪽에서는 그 내용 전달하는 것 쪽에 포커싱에 맞춰져 갖고 그런 거 거의 막 무시하고 가요, 지금. 하여튼 좀 재밌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때 유튜브 정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유튜브 영상 몇 시간이나 몇 분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일어나실 것 같은데, 일어나시려고 그러는데. 컨텐츠 하나 주로 몇 분짜리 만드는지 알아요, 유튜버들이? 예? 20분. 또, 10분, 15분? 전에는 10분짜리였습니다. 10분짜리. 이유는 딱 하나 있었어요. 10분까지 광고가 똑같아. 광고비가. 10분이나 9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9분의 1토막 나요. 그러니까 10분에 9밖에 돈을 안 줘. 그러니까 10분을 딱 되잖아요. 그럼 10분을 하나, 11분을 하나, 100분을 하나 광고 들어오는 수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몇을 맞추려고 그러겠어요. 다 10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영상이. 그래서 앞에 인트로 좀 집어넣고 중간 뭐 넣고 끝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본 내용 별것도 없는데 10분 끌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7분인가? 7분인가까지도 해도 광고가 붙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준비하다가 제 유튜브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원래 1년에 1000명 그리고 4000시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광고 붙으려면. 어, 구독자는 200명에서 줄고 있어요, 계속. 넘지를 않아. 몇 년이 됐는데, 2년째 가는데. 이것들이 과정 끝나면 구독 취소하고 그런가 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전까지는 1300시간이었거든요. 봤다는 게 비어스가. 야, 그래서 2700시간만 어떻게든 메꾸면 되네. 오늘 봤습니다. 900 몇 시간으로 줄어 있어요.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것도. 앞에 봤던 거에서. 망했어. 아무래도 요번 생에 유튜버로 광고 붙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에이. 자, 우리 걸로 계속 가보죠. 자, 인디게이터를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은 클립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아까처럼 제가 뭐 찍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편집점이라 해서 앞뒤로 잘라내 버려야 될 때가 있죠. 얘가 제가 왜 도마라고 표현했냐면요. 말 그대로 여기는 손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부터 써야지. 그러니까 즉 요 구간은 필요가 없어. 트림을 하게 됩니다. 트림. 손질하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막 요거 보세요. 앞에 요거 꼭 가로 형태로 써 있는 요 친구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마커인, 마커 아웃이라 그래서 편집점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를 꽝 I예요. 단축키는 꽝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 요 안쪽이 밝은 회색이 됐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십시다. 요거는 앞에 있는 타이머는 인디게이터의 시간이에요. 인디게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타이머가 뒤에 게 더 있죠? 요거는 이 클립의 전체 상영 시간이에요. 이건 몇 초짜리야 그러면 상영 시간이? 14초? 13프레임짜리죠? 그죠? 근데 내가 2초에다가 인디게이터를 맞춰놨어. 그리고 마커인을 꽝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몇 초짜리가 됐어요? 12초로 줄어들었죠? 원래는 14초짜리인데 2초를 내가 안 쓴다고 트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초만 쓴다고 나머지 게 연산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쭉 보다가 이 소스를 여기 뒤에서 여기서 여기 뒤에는 또 필요 없을 것 같아. 꽝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앞뒤로 시간이 줄었죠. 요건 요렇게 트림 손질을 해서 마커인 마커아웃이라 그래갖고 나는 머리 잘라내고 안 먹는 꼬리 잘라낸 거야. 그리고 요렇게만 삶을 구울 거야. 아니면 삶을 거야 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요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요. 바로 여기 냉장고에도 실시간으로 이 시간이 반영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저것 조금 만져보시는데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거 문제 드리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요 마커인 마커 아웃은 요 트림이라는데 얘만 잡고도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인디게이터랑 상관없이. 자, 문제. 시작점을 3초, 2초 한 15프레임부터 2초 15프레임. 2초 15프레임에 찍어줘요. 어떻게 찍으면 돼? 215. 옮겨놨죠? 그리고 마커인, 즉 단축키 I인 친구를 눌러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단축키 키보드 I 눌렀는데 안 먹는다. 그러신 분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한영키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미어에서 단축키가 안 누를 때 한영키 때예요. 자, 문제 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요 영상, 요 2초 15프레임에서 딱 7초만 사용하고 싶어요. 7초만. 7초만 사용하게끔 엔드 마크아웃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편집점을 찍는 걸 연습시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먼저 이거는 요 소스에 즉 요리로 재료로 따지면 나는 요 구간만큼만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선언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I랑 O 즉 마커인 마커 아웃을 찍어갖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2분 15초였죠. 2초 15초, 2초 15프레임에서 I를 눌러서 찍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7초만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아까 알려줬던 거 더하기 7 빵빵 이렇게 눌러주면 인디게이터가 7초 뒤로 이동을 하죠. 정확하게. 그리고 아웃점을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 요 클립을 7초짜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 분명히 7초로 만들어 놨는데 뒤에 1프레임이 붙어 있죠. 그죠? 요거는 그냥 메카닉적인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얘를 계속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 친구 확대하는 방법은 요거 이렇게 요 가로 스크롤바 보이세요? 요거 스크롤바거든요. 근데 요 끝에 있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눌러대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줌이 돼요. 요 타이머가. 자, 요 단축키는요. 백스페이스 바 옆에 있는 대시하고 니콜 있죠? 백스페이스 바 이렇게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백스페이스 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 누르면 줌인, 즉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줌아웃이 됩니다. 요때 줌인, 줌아웃 되는 기준은 바로 인디게이터 위치를 기준으로 확대가 됐다가 축소가 됐다가 합니다. 되셨죠? 자, 확대를 끝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디게이터 모양이 좀 특이하게 바뀌었죠? 뒤쪽에 무슨 꼬다리가 있게 생겼어요. 요거는 바로 이 줄자이게요. 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단위로. 근데 우리는 프레임 단위라 그러면 장이라 그래서 종이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생략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슬라이스지만 계속 확대하면 어때요? 걔도 면적 있죠, 두께가. 그 두께가 요만큼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는 요 앞쪽에 7초인 걸 가리키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0.1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7초에 맞춰도 이렇게 한 프레임 면적은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거 한 프레임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면 정확하게 7초가 되죠. 대신에 인디게이터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6초 23프레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 공간 때문에 요만큼. 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나 방송이나 뭘 만들어도요. 끝단위 프레임수 맞출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시간대만 대충 맞추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줌인아웃까지 한번 가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냄비는 하나만 쓰냐? 아니요. 아까 도마에서 칼질하면 냉장고에 있는 애가 바로 반영이 된다 그랬죠. 요번에는 다른 영상 하나 올라가 봅시다. 아무거나 좀 굵은 거. 아치파라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는 어떻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도마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맞춰줘 보죠. 요거는 시작 시간은 1초 정도 할까요? 시작 시간은 1초 정도 하고 1초 정도 하고 전체 플레이 시간은 10초짜리를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1초에 10초짜리. 1초에 10초짜리. 돼요? 어떻게? 일단 인디게이터를 1초 이동해보죠. 1초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고 1, 빵빵 누르면 되죠. 근데 컴퓨터는요.
그 단축키라는 것들 있잖아요. 작업을 조금 빨리 하려고 단축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초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00 누르는 게 귀찮아서 하나로 줄였어요. 뭐로? 바로 마침표로.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점. 숫자판에 있는 점 있죠? 걔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00이 약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인점, 마커인, 즉 i를 꽉 눌러주고 나 이거 1초부터 할 거야. 그리고 10초 더 뒤로 앞으로 간다. 더하기 10점 눌러주면은 요렇게 11초로 인디게이터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점을 눌러주게 되면은 10초짜리 클립으로 밑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냉장고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도마에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좋은데, 자, 여기서 간 김에 조금 보자. 이렇게 구간을 정했더니 신기한 게 하나 생겼어요. 아, 요 구간만 쓴다 그랬는데 요거를 내가 만약에 더 넓혀주고 싶다. 어떻게? 인디게이터 이동해서 찍어줘도 되지만 나는 나의 감각을 믿겠어. 마우스로 끝에 마크 아웃이나 인점 찍은데 마우스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빨강색에 검정색 가로바가 생기죠.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고 움직여 주실 수 있는 친구가 된 거야. 인점과 아웃점을, 즉 편집점을 스트러빙이라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움직여서 편집점을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클립은 9초 정도만 아니면 뭐 10초에서 뭐 9초 정도만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는 위치하고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봤더니 요거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나는 한 여기가 아니라 요 구간에서 이렇게 9초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다시 인점 잡아주고 9초 맞춰주면 되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그죠? 근데 그렇게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여기 화면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세로 형태 이렇게 검정색 선 하나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얘를 싹 움직이면 마우스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자꾸 움직여 버리면은 구간이 유지가 된 채로 이렇게 시간대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요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타임라인하고 프로그램 패널을 이제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편집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지껏은 요리하기 전에 밑작업한 거랑 똑같습니다. 밑작업. 재료를 가다듬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리를 비교해 보면은 도마에다가 이렇게 재료 손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구이가 좋아, 저기가 뭐야, 탕이 좋아요. 탕 좋습니다. 창으로 가보죠. 구이 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 구이 하면 비유가 좀 애매한데. 자, 보글보글보글 냄비에다 끓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냄비가 필요하죠. 보통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들은 새 창을 열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갖고 글자 쓸 준비가 돼 있죠.
근데 프리미어는 독특하게도 뉴 프로젝트를 해놔도요, 새롭게 영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은 새롭게 만들려는 거 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파일에, 뉴에, 세 번째 거인, 요, 시퀀스, 작은 이야기 그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빈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 파일에서 뉴의 시퀀스 들어가셔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퀀스를 형성하게 나와요. 자, 근데 요즘은 풀 HD가 유행이기 때문에 풀 HD 사이즈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풀 HD는 1920, 1080이에요. 어느 메뉴로 들어가서 찾으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디지털 SLR 이거 친구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화면 읽는 거 쫙 알려드렸어. 그치? 그래서 DSLR 1080p 30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에디팅 포맷 1920, 1080 시퀀스는 아나토미 16대 9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러고 밑에 편집 연습 이름을 바꿔줘 보세요. 편집 연습. 자, 요렇게 시퀀스 이름 제일 하단에 생성해주고 OK를 꽉 눌러주면 요게 편집 연습이라고 시퀀스 만든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냄비가 된 거예요. 냄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독특하게도 요 냄비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자, 아이콘 보세요. 아이콘 보면은 파란색 우측 하단에 파란색으로 여지껏 보지 않았던 뭐 디지털 모양 같은 친구가 돼 있죠. 저게 요 밑에 있는 타임라인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저 파란색입니다. 아이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반 클립하고요, 시퀀스 클립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저 아이콘이 붙어 있는 애는 시간이 빵빵빵이죠. 냄비, 즉 아무것도 안 남은 냄비만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도마에 있었던 친구를 냄비에다가 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지금 편집한 요 친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잡아다가 보세요. 잡아다가 냄비로 쫙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운드하고 비디오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딱 앞쪽에 붙습니다. 요때 요런 경고창이 떠요. 요거는 체인지 누르지 마시고요. Keep Exciting 세팅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해드리면요. 뭐냐면 지금 네가 만들고 있는 시퀀스랑 소스 클립의 크기가 틀리다. 크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소스의 크기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지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백이 생기고 클립이 들어갔죠? 그죠? 자, 여기가 너무 작아. 이것도 확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타임라인 선택해주고 더하기 백스페이스에 있는 더하기 눌러주니까 어떻습니까? 확대되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는 여기 있는 타임라인이 확대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얘는 갑자기 얘는 또 얘가 먹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어디가 선택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거. 편집이라는 이 타임라인이 선택되어 있죠? 그죠?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틀립니다. 대표적인 게 줌하고 줌이 나오셨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들어갔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퀀스 만든 거 1920, 1080이고 사실은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친구가 영상이 더 작은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선생님 요거 영상 크기가 원래 어떤 사이즈인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궁금하시죠? 자,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냉장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패널은요, 재밌는 단축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 전체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요 패널은 각자 독립적인 건데 좀 되게 작게 보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상에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문자판에 있는 그 숫자판 있죠? 제일 위에. 느낌표 있고 그런 거. 거기 왼쪽에 요 물결 표시랑 요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ESC 키 아래에 있는 키보드 있죠? 예. 물결 표시. 얘 눌러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메뉴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죠?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잠깐 떼보겠습니다. 요 패널은요, 사실은 요렇게 떼질 수도 있어요. 옮길 수도 있고. 여기다 놓으면은 요 네 방향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운데다 놓으면은 요 채널이 나란히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에다 놓으면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여기 선 3개 보이세요? 요거 메뉴에 요거는 햄버거라고 약식으로 불러요. 햄버거. 얘를 누르면 메뉴 겁나게 많은데 사실은 각 패널마다 햄버거 내용이 다 틀립니다. 틀리죠?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바로 위쪽에 요 그룹. 클로즈 패널, 그리고 언더 패널, 판넬, 패널, 그리고 그룹 세팅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는 두 번째 거 언더 패널이라는 걸 잠깐 관심을 가져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윈도우에서 쇠창같이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뒤에가 이거 더 잘 보이세요? 좋아요.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걸 왜 제가 뜯었냐 하면은요, 요 냉장고의 기능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요, 내가 편집을 다 했더니 아니면 안 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잡아다가 딜리트 키 눌러도 돼요. 그럼 냉장고에서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 휴지통 있죠? 휴지통에다 버려줘도 돼요. 괜찮아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템은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건데 일단은 둘째 날이니까 요거는 잠깐 참을게요.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요 왼쪽 거 왼쪽 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불 하나 들어와 있죠. 파란색으로. 요게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요 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친구예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 아이콘 모양이고요. 요 왼쪽 거 요거는 리스트 뷰입니다. 누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냉장고 즉 쇼핑해 갖고 온 친구가 리스트 형태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야. 바뀌었어요? 미리 보기를 포기한 대신에 뭐를 볼 수가 있냐? 요 클립의 정보값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 두 번째는 요건 뭐예요? 프레임 레이트 요건 뭐예요? 이 클립이 초당 몇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메디아 스타트 엔드 요건 뭐예요? 이 클립이 원래 시작하는 시간과 끝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듀레이션 값은 요 클립의 최종 원래 오리지널 플레이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아치파라는 걸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9초짜리로 편집해 놨죠. 그죠? 그래서 비디오인 인포 포인트가 뭐냐면 편집한 시간, 편집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보여주고 편집된 결과 시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요 비디오 인프트는 요거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뭐다? 뭘 할 수 있다? 눌려지거나 선택돼 있다 그랬죠. 그죠? 얘를 꽉 눌러서 아니면은 요거 그냥 마우스 올리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세요? 요걸로 스트러빙이라 갖고 이렇게 미리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즉 화면 안 보고 요거 시간만 갖고 이렇게 두레이션 값 여기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집점을. 됐슈? 자, 그리고 크기는 그럼 더 어떻게 하냐? 여기 가로 스크롤 바 있잖아요. 가로 스크롤 바. 얘를 쭉 밀면은 이 친구들 정보가 또 나. 어떻게? 비디오 인포 그래서 몇 사이즈예요? 1280720이죠. 그리고 가로하고 1.0 돼 있어. 점이 가로 세로 똑같다 얘기하고 그게 1280개 가로 세로 720개가 딱 박혀서 구현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48,000Hz는 48kHz 음성 대역이고요. 그게 스트레오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요거는 온라인, 즉 직접적으로 지금 링크가 살아있어서 얘는 원본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괜찮아? 자, 요거 이제 원위치 시켜야 되죠? X자 누르면 사라져 버렸어. 냉장고 갖다 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냉장고 이름이 뭐였어요? 패널 이름이 뭐였었어? 어떻게 냉장고 갖다 버렸는데 닫아 버렸는데 냉장고 이름도 몰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디서 찾아 이거? 그냥 잊어버린 채로 안 쓰면 돼요. 어? 아, 그러지 말고 윈도우에 가면은 패널들이 쭉 있다 그랬죠? 윈도우에 가면은 요 프로그램을 구성한 패널들이 쭉 나타나고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친구들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다 내가 지웠습니다. 어떤 거? 바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 첫날 이렇게 해서 이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아까 닫았던 애가 이제 살아나. 찾았어요? 자,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언덕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뜯어냈는데 원래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를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거는 어도브 프로그램이요. 모두가 공용입니다.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막 움직이다가 내가 뭘 날려먹어도 무서울 게 없어.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윈도우 제일 위에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죠. 작업 환경. 거기서 지금 우리는 요 위에 있는 거 에디팅 선택해서 들어왔었죠. 그죠? 에디팅.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봐봐. 여기 리셋 투 세이브 레이아웃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즉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초기화시켜라 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꽉 누르면 어떻게 돼? 기본값으로 돌아오죠. 요 인터페이스는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왼쪽에 있었던 리스트 형식이냐 여기 아이콘 형식이냐는 안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20분이 지금 자, 어떤 거? 바뀌셨어? 에디팅 선택해 주시고 에디팅으로 그리고 요거 다시 또 워크스페이스 리셋 투 세이브 레이어 됐죠? 요게 기본값으로 내용보다 여기서 쇼핑하는 거 잊어먹으셨어요? 여기 이쪽 여기 리셋 3일천단 이거 3일천단으로 아까 이름 뭘로 적었어? 뭐하시고 날라는데 다 쇼핑부터 다시 쇼핑부터 다시 자 여러분들 우리 일철님이 지금 삭제가 됐는데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기 여기 상단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여기. 요 보이세요? 프리미어 2021 그리고 D하고 전용 영상 그리고 첫날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확장자. 저게 프리미어 프로 확장자인데요. 문제는 저 뒤에 별 표시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게 뭘 뜻하는 거냐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장할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거를 없애는 거 어떻게 하냐? 바로 컨트롤 S 저장하기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하게 하면 별 모양이 사라집니다. 보통 디자인 프로그램의 이 기능이 거의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오토 세이브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영상은 되게 길게들 작업을 해요. 저장하기를 놓칠 때가 있어. 그래서 20분이나 30분 단위로 주기적으로 오토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빡 날려먹잖아요. 정말 현타 와요. 며칠 작업한 게 훅 날라갔다고 이래. 컨트롤 S를 안 누른 누구 책임? 본인 책임이죠. 그죠? 자, 낮에 학생만들도 선생님이 오늘까지 뭐 내려는데 막 하다가 날라갔대. 되게 덤덤하게 얘기해.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뭐냐면 괜찮아. 탐색기 열어. 그리고 제가 오토 세이브 기능이 있는데 막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당황해요. 왜 당황할까? 오늘까지 내기로 했는데 안 했거든. 그리고 날려먹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오토 파일을 찾고 있는 거야. 띄워봐. 그래서 20분 전 거 불러드렸어요. 팔렸지? 그러면서 반에다 외쳐요. 자, 누구 거 날려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컨트롤 S 누릅니다. 여기 우리 저기 혹시 IT 쪽 일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구나. 제가 IT 쪽으로 일하는데 저희 이쪽은요 약간 소시오패스 성향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누가 하고 비명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 아는 사람들과 무슨 일이야 그러죠. 왜 다쳤어? 무슨 일이야? 왜 하고 관심 갖잖아요. 컴퓨터 하는 직종은 좀 틀려요. 옆에서 하잖아요.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 뭘까? 컨트롤 S부터 눌러요. 내 거라도 일단 저장을 해야 돼. 대부분 작업하다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날려먹었다는 거. 벌레 나온 거. 여직원들 했을 때 벌레 나왔던 거. 남자나 여직원들 해버리면 이제 쟤 날려먹었구나.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지. 컨트롤 S 누르게 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서부터 뭘 하냐면은요. 자, 요거 볼게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편집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안 거치고요. 바로 냄비에서 바로 냉장고에서 도마를 안 거치고 바로 냄비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얘네들 내가 냄비에 투하시킬 거를 잡아다가 어떻게 그냥 쫙 녹으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3분 몇 초짜리 아니면 4분 정도짜리 이렇게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이해해 봅시다. 왼쪽은 냉장고라 그랬고 상단은 도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냄비라 그랬는데 요 위에 있는 프로그램 패널은 도대체 상하한 게를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얘도 인디게이터가 있어. 얘도 인디게이터가 있어. 얘도 인디게이터가 있어. 그죠? 조금 더 웃긴 거는 아이콘 형태로 보면은요, 요 클립마다 사실 얘도 인디게이터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도 플레이 버튼 있죠? 얘도 플레이 버튼 있죠? 독립적입니다. 아십니까?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얘는 지금 시간이
10초짜리로 되어 있고 얘는 인디게이터 0으로 되어 있는데 3분 몇 초로 되어 있대. 요 관계는 뭘까요? 이것은 어저께 아니 저번 시간에 이론 때 얘기해 드렸죠. 왜 옛날 편집 시간 편집실이 모니터 2개 이렇게 있어갖고 조그라는 거 갖고 편집했다 그랬잖아요. 그 환경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이 소스, 내가 촬영한 거에서 편집본을 찾는 화면이고 요 오른쪽이 프로그램 파널이 완성된 영상이 보여지는 녹화가 되는 거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집한 거를 만약에 하나씩 갖다 붙여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완성된 영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 편집은 안 했지만 이 클립들을 싹 갖다가 내려놓은 게 3분 37초짜리 저는 요 클립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편집하는 방식은 클립을 하나씩 도마에 올려서 시간대 내가 원하는 편집 포인트 맞추고 하나 내리고 또 두 번째 거 올려서 시간 맞추고 내리고 하는 정통적인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클립이 100개다 그럼 몇 번 하면 돼? 100번만 하면 돼요. 할만하죠?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자, 근데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요 타임라인 즉 냄비에서 직접 편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키워서 봐드릴게요. 요것만. 자, 마우스를 보시면은요. 마우스가 흰색 버튼으로 있다가 요렇게 여기 클립이 들어가는 경계면 있죠. 여기에 마우스가 이렇게 옮기면은 클립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포인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까? 요 빨간색이 뭐냐?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경계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트림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내가 인디게이터로 이렇게 하면 완성된 걸로 보면서 여기서 줄여야지 그럼 이렇게 줄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스냅 기능이 있어 갖고요. 이렇게 내가 인디게이터 맞췄는데 떡떡떡떡 붙습니다. 해보세요. 돼요? 자,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슬라이드 바 아니면 줌인 줌아웃 이렇게 옮겨가 보면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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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영상을 냄비에다가 이제 듬성듬성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먹통 구간입니다. 검정색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뒤에 있는 영상을 앞쪽으로 딱 밀면 이렇게 스냅 기능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붙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 음악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우고 자 15분 정도 남았지만 이 교시 여러분들 그냥 설명만 들으니까 좀 힘드시죠? 직접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오더를 하나 드릴게요. 먼저 요거를 싹 다 잡아다가 지워버리세요. 딜레트 키 눌렀습니다. 됐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클립이요. 수가 꽤 돼요. 수가 꽤 됩니다. 8개만 랜덤에서 좀 긴 거여야 되겠죠? 8개만 여러분들 무작위로 선택을 하셔서 앞뒤 1초씩만 다
도마에서 앞뒤 1초씩만 잘라서 냄비에 하나씩 넣어서 8초짜리 영상 클립을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어요? 냉장고에서 이렇게 하나씩 올렸잖아. 그죠? 1초씩 트림을 해줘요. 1초씩만. 손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냄비에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집어넣고 해서 8초짜리 영상을 한번 편집해 주시기 바라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작점과 인점과 끝점을 지정했잖아요. 문제는 뭐든지 하는 건 쉬운데 풀 때는 어렵죠. 그래서 푸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푸는 방식은 그냥 여기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클리어 인앤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 인 있고 클리어 아웃 따로따로도 있죠. 그리고 클리어 인앤 아웃을 누르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앤 아웃 눌러서 이렇게 풀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잠깐 볼게요. 자, 요거 하나 볼게. 요 영상을 제가 1초 앞뒤를 잘라보겠습니다. 먼저 인디게이터를 제일 앞으로 보낼 거예요. 이때는 방향키, 펑션 키에 홈 엔드 키 있죠. 페이지 업다운. 홈 엔드 누르면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로. 자, 처음 쪽 가서 더하기 1, 누르면 1초 왔죠. 그리고 I를 누르면 편집점이 찍히게 돼요. 근데 선생님 I 눌렀는데 편집점 요거 안 눌려요. 안 좋게 안 먹어요. 이거 왜? 한영키가 눌려서 한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듀얼 모니터에서 왼쪽 요 오른쪽 모니터에 생겨서 그러는데 한글키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막 여기 뭐야 야자 있죠. 모음이 여기서 막 찍혀 있을 겁니다. 그때 한영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풀어주고 I 누르면 찍히죠. 뒤에서 1초를 땡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엔드키 누르고 얘가 플러스만 먹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도 돼요. 즉 빼기도 됩니다. 빼기 1초 하면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이동해요. 자, 프리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야 될 단축키가 친하게 지내야 될 계층이요. 바로 이 인디게이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이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5점까지 찍었습니다. 자, 냄비에다가 넣는 방법은 잡아서 넣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빠르게 이거만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벌써 썼던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플레이 앤 스톱은 스페이스바로 플레이 시켰다 멈췄다 하는 거였죠. 바로 왼쪽에 있는 두 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방향키로 한 프레임씩 이동했던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프레임 버튼입니다. 프레임 이동 버튼.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요거 마커인, 마커아웃에 화살표 있는 거 대충 예상이 가시죠? 내가 편집점, 시작점 찍은 거 바로 찾아가는 버튼이에요. 눌러보니까 바로 가죠? 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요 마커는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스터잇 같이 내가 미리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냥 표시. 응? 자, 근데 지금 요거 봐야 돼요. 요거. 마우스 올리면 첫 번째 친구는요. 인서트라고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오버라이트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글자 마우스 이렇게 오버라이트 쓴 거 보면 뒤에 가로 열고 이렇게 뭐 점 찍혀 있죠. 자, 그것들이 바로 단축 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 한 거냐? 얘가 뭐냐? 지금 바로 얘는요. 뭐를 형성해 놓은 거냐면
타임라인에 클립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앞에 거는 요렇게 짝대기 두 개 요렇게. 자, 요거는 뭐냐? 클립을 요렇게 생성을 추가로 해서 집어넣는데 뒤에 있는 클립이 어떻게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인서트는. 두 번째 친구는 오버라이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클립이 그냥 있는데 삽입을 하면 덮어 쓴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편집을 다 해갖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인디게이터 얘도 시작 위치로 혹시 이동했으면 이동시켜줘 보십시오. 타임라인에 있는 거. 됐어요? 자, 프로그램 패널 보면은 시간이 00이죠? 왜? 냄비에 아무것도 안 담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집한 요 12초짜리 이 영상을 여기다 삽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잡아다가 놓는 걸 연습했었죠? 근데 단축키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인서트. 꽉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클립이 들어갔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돼요? 인서트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한 번 더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오버라이트는 뭐가 틀리지? 오버라이트도 눌러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요 차이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른 포레스트 하이 요 친구 요거 선택해 볼게요. 다른 거 여기 그러니까 다른 클립 하나 선택해 보면 됩니다. 모든 역사는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인디게이터를 요렇게 요 경계면에 이동해 볼게. 자, 근데 제가요 요 경계면에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얘 그냥 훅훅훅 지나가죠. 그죠? 아까 친하게 지내야 될 단축키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 정답. 바로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인디게이터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냅으로 경계면, 즉 끝단을 이렇게 딱딱 붙는 거 느껴지세요? 요게 이게 시프트 눌렀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포레스트 냉장고에서 요 도마로 안 올렸어요. 영상, 도마로 안 올린 요 영상을 선택하고 요 콤마 있죠, 인서트. 쉼표. 키보드에 쉼표 있죠? 단축키. 응? M 옆에 있는 거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요 영상이 일로 들어간 거 보이세요? 인서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경계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친구를 밀어냈죠?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버라이트는 도대체 뭐냐? 오버라이트는 이렇게 집어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계면 또 갈게요. 뒤쪽. 그리고 오버라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누르기 전에 뭐를 확인해 보시냐면은 이 시간을 보셔야 돼요. 이건 프로그램의 시간. 오버라이트 눌러볼게요. 여기 요거 콤마 말고 페리어드 마침표 눌러보겠습니다. 삽입이 된 거 보이세요? 시간이 근데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대신에 뒤쪽에 있는 영상을 어떻게 요렇게 가려버렸습니다. 얘가 지금 더 짧죠? 그죠? 즉 간단해요. 그냥 인서트는 클립이 이렇게 있을 때 삽입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삽입하는 거 클립 시간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근데 오버라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 클립은 그대로 있고 그 시간을 유지한 채로 새로 집어넣는 클립이 덮어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아주 긴 거로 나서 긴 클립 인서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아주 긴 클립 13초짜리. 자, 여기 콤마 누르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54분까지 됐어. 근데
제가 얘를 다시 오버라인 마침표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그대로인데 덮어 씌워지고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프리미어는 원본 소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크로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응? 자, 그러면 오늘 메뉴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하고, 눈들이 풀려가는 것들이 여기 앞에서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편집할 때는 지금처럼 1초씩 올라가고 쓰던 방법도 있고, 그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죠? 먼저 1초씩 이렇게 줄여놓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내려놔 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클립 하나를 여기도 편집 어느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친구를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편집을 했어요. 클립이 두 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마에서 냄비로는 집어넣었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냄비에 들어가 있던 거를 도마로 꺼내는 요리가 있나요? 어떤 거? 보통은 칼질이나 밑작업해서 냄비로 넣어서 다 먹어 보글보글 끓이잖아요. 근데 끓이던 거를 건져내는 게 있어? 어떤 거? 맞아요. 정답. 곱창.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편집한 거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도마에 올렸던 방식이 어땠어요? 잡아다가 올렸었죠? 그죠? 똑같아. 냄비에서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냉장고에서 더블 클릭하면 도마로 갔죠? 냄비에서도 더블 클릭하면은 도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 차이가 하나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에 냄비에다 넣지 않고 있던 소스를요 올려갖고 트림을 이렇게 앞뒤로 자르잖아요. 그때는 냉장고랑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한 번 냄비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클립이 아까 거 요거 요 클립이 한 번 냄비로 갔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확 줄였죠. 냉장고에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어때? 내려놓은 애는 시간이 안 줄어들죠. 즉 여기서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별개란 얘기예요. 이렇게 한 번 냄비로 투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걔는 다른 친구가 된 겁니다. 같은 이유로 냄비 들어가 있는 친구를 도마에 올리잖아요. 얘를 줄여도 이렇게 줄일 수 있어. 냉장고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개별적인 친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인위적으로 줄여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트림했다고 공간 이렇게 확대된 거 표시돼 있죠. 펼쳐보면 이렇게 아까 손질해서 잘라낸 거 여기가 남아있어. 그죠? 얘를 줄이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냄비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돼요, 여러분들?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펼쳐봐봐. 분명 여기 잘라낸 영역 있잖아요. 더 안 가. 왜 안 갈까요, 이거? 분명히 여기 짧잖은 영역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도 했더니 이렇게도 움직여져. 근데 얘가 더 안 늘어나요. 이유는 바로 뒤에 클립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없다 그러면 늘어나요.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중간에 다른 클립이 이렇게 편집된 상태로 막고 있으면은요, 얘는 늘릴 수가 없어요. 얘를 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뒤에 있는 친구를 밀어주고 늘리고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다시 붙여줘야 돼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자, 편집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클립을 다 잡았어. 아까처럼 쫙 집어넣었어요. 한꺼번에 집어넣었죠. 자, 화면 바깥까지 넘어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줌인아웃으로 요거 스크롤바로 키웠다 줄였다 해서 요 화면을 키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스페이스 바 왼쪽에 있는 더하기 빼기로 줌인아웃 해줄 수 있죠. 그죠? 자, 나는 요 영상 음악 파일 필요 없으니까 여기 지웠어. 요 뒤에 있는 친구를요, 여기로 빡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붙이면 될까? 잡아다가 오면은 되는데 뒤에 거 잡기가 힘들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메뉴 셀렉트 툴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썼던 거.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한 툴이에요. 어떤 거? 모든 것은 선택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툴이에요. 두 번째, 오늘은 딱 세 개만 할게요. 메뉴는 요거랑 요거. 근데 두 개 남았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트랙 셀렉트 포워드 이래갖고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 선택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 보면 나는 이게 지금 벌써 3분짜리인데 한 1시간짜리 해놓은 거예요. 클립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거를 막 줄이면 잡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바로 이 두 번째 메뉴를 쓰는 거예요. 딱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2개짜리로 바뀌어요. 누르셨어요? 메뉴. 자, 그리고 봅시다. 내가 여기서 클립을 첫 번째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클립의 뒤에 건 어떻게 다 화면 밖에 있어도 이렇게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선택 기능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공간 이제 어떻게 주면 돼? 잡아갖고 옮겨주면 되죠. 그럼 스냅으로 이렇게 딱 붙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요거를 빗나가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더 오버시키던지 아니면 들어오던지. 어? 하다 보면은 요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 요게. 자, 선택을 안 하고 요거를 또 바짝 당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요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지웠던 공간. 근데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하얗게 선택되는 거 보이세요? 얘네들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리플이라고 불러요. 리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리플 딜렉터라고 나오죠. 그죠? 이 리플이라는 거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까지 꾹 안 누르더라도 그냥 선택해서 키보드에 있는 딜렉트 버튼을 눌러줘도 돼요. 그러면은 저 공간 자체를 싹 없애면서 뒤에 있는 클립을 모두 다 끌고 와서 선택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면 클립에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상단에 보면 이 노란색 바 있죠? 얘가 이 영상이 있는 데면은 노란색이 되고 없는 구간은 이렇게 구멍이 이빨이 똑 빠지듯이 보이게 돼요. 저 클립을 막 난도질해 놓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이빨이 빠졌죠. 그럼 여기는 검정색으로 화면이 나오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메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보죠. 여러분들 요 클립을 갖고 온 거 보면은 헷갈리니까 긴 거는 조금 제거하고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세요. 요렇게 두 개의 파일만 남겨놨습니다. 요 근데 두 개의 파일이요.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냐면 요 포레스트 요 파일은 어때요? 제가 트림을 해서 요게 트림 공간이라 그래요. 트림 공간이 있죠? 얘는 트림 공간이 없이 전체가 다 활용이 돼 있죠? 손질을 안 하고 쓴 겁니다. 그거를 타임라인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요 끝에를 보시는 거예요. 끝에. 하얀색 요렇게 꼬다리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손질할 게 없다. 손질하지 않고 왔다는 뜻이에요. 얘는 없죠? 그죠? 앞쪽 거. 트림한 거는 쟤는 얼마큼 된지 모르지만 잘라낸 구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손질을 그 도마를 올려서 쓰지만 여기 트림 에디터라 해서 이렇게 줄이는 것도 알려드렸죠. 손질을 안 했다는 이 친구를 마우스 끝에를 놓고 이렇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줄여지는 모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편집하고 있는 거 여기 화면에 보이죠? 요 끝에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트림 에디터 구간인데 문제는 앞에 있는 그 도시 마을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요, 인디게이터가 비춰지고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업은 제가 어느 걸 하고 있어요? 인디게이터랑 상관없는 구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요거는 요거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보여지지 않지만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구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여러분들 뭘 하실 거냐? 자, 요거 잘라내는 거 세 번째 메뉴. 다음 시간에, 오늘 할게. 자, 요 친구는요, 트림할 때 요렇게 트림 에디터 빨강색으로도 줄 수가 있지만은 요 인디게이터를 보고도 잘라낼 수가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요렇게 보다가, 여기서부터 편집 인점 찍어야지. 트림으로 이렇게 줄이면 되죠. 근데 요거 말고 여기 네 번째 메뉴 보세요. 요거 뭐 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거 보십시오. 메뉴 중에서. 면도날 같이 잘 생겼죠? 자, 레이저 툴입니다. 레이저 툴. 얘가요, 바로 요 클립을 잘라내는 친구예요. 얘는 대충만 이렇게 해놓고 잘라도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여기서 선택해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요게 편집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을 할 때는 정식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작업인데도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도마에 위에 올려갖고 트림해서 쓰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타임라인에서 끝에 걸 잡아다가 줄이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면도칼을 해서 잘라갖고 막 먼저 잘라놓은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드러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붙여내는 거예요. 방식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알려드렸던 편집을 즉 도마에 안 올리고 펼쳐놨던 거를 편집하는 연습을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물을 싹 다 지워줘 보세요. 어떻게 지우면 돼? 인디게이터를 홈키 눌러서 앞으로 보내줘 보십시오. 홈 버튼 눌러서 타임라인에 거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클립 많죠? 줌인아웃 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 메뉴 요 트랙 셀렉트 포워드 버튼 눌러서
검정색 화살표 된 거 보고 인디케이터가 처음에 와 있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클립만 선택해주면 어떻게 돼? 얘 뒤에 있는 애는 다 선택이 됐겠죠? 그거를 믿고 뭘 해주면 돼? 딜리트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내용물을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지우셨어요? 요렇게 줌인 아웃까지 안 하고 줌인 아웃을 안 하고도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어. 제대로 지웠는지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전체 플레이 시간이 몇이야? 0으로 되어 있으면 다 지워진 겁니다. 밖에.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딴 거 없어. 냉장고에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쇼핑에다 다 집어넣어놨죠? 우리 쇼핑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냉장고도 한번 비워볼게요. 어떻게? 컨트롤 A 누르면 5일입니다. 5일 선택.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렸어요. 시퀀스까지 다 지웠습니다. 자, 쇼핑 해볼게요. 쇼핑. 쇼핑하는 방법. 파일의 임포트인데요. 요거 약식이 하나 있어요. 단축키 I, 컨트롤 I 눌러줘도 좋지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방식 오늘 갈게요. 여기 냉장고, 빈 냉장고 있죠? 냉장고가 비었네? 쇼핑하러 가자. 어떻게? 똑똑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다 또 컨트롤 A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냉장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됐죠? 자, 녹화를 해놓고 있는 거, 녹화에 의지하는 거는 조금, 원래는 이게 수업 시간에 다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교육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각자 개인차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겨워하는 분들 있어서 제가 약간 더 양을 좀 많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왜 녹화본이 있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지 않아? 어? 학생들이 다 그래. 녹화 안 올려줘, 그거 안 올려줘요. 막 요청을 하는데, 올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안 봐. 답변 시간이 안 돼. 그냥, 아우. 자, 요번에는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냄비를 못 꺼냈죠? 도마에 아직 안 올렸어. 냄비부터 꺼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일에 뉴였죠? 그죠? 시퀀스를 만드는데 요거는 다른 시퀀스 좀 빠르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료 선택했잖아요. 그럼 재료에 딱 맞는 냄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지금 다 선택돼 있죠. 잡아다가 그냥 냄비 있는 타임라인에 던져놔 보세요. 그러면 시퀀스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랜덤하게 첫 번째 거를 감지해서 생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 밑에 있는 건 사운드 클립이죠. 사운드 클립은 지워주세요. 선택해서. 됐어요? 자, 그럼 요 구간, 리플 구간이라 그랬던 요 빈 공간 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검었잖아요. 사운드 잠깐 있을 때 설명해드리면 여기 사운드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여기. 화면 검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 쪽에 없을 때만 요 노란색 바가 비어요. 소리는 나오지만 검은 화면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빈틈 없이 메꿔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딜리트 키 누르면 되죠? 그냥 선택하고. 맞습니까? 그 요만해졌죠? 그러면 1분 58초짜리 영상이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20분 동안 뭘 하시냐면 릴레이 영상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0분을 보고 가보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릴레이 영상 복습경 하면서 편집을 해볼게요. 자, 이거 뭐냐? 트림 하나도 안 하고 불러왔죠? 그죠? 아까처럼 요 경계면 요렇게 트림 줄여대면서 뭐하냐? 바로 전체 플레이 시간이 여기 전체 플레이 시간이 지금 몇 초 됐어요?
얘가 왜 14초로 떠? 밥탱이가. 자, 전체 플레이 시간이 1분 59초 정도 됐죠? 자, 1분 20초짜리 영상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분 20초를 목표로 편집해 보세요. 어떻게? 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줄여낼 수가 있어. 아니다. 너무 어렵나요? 1분 20초 얼추 맞으면 됩니다. 일단